FRM 탑만 남겨두고요. 다른 건 다 닫을게요.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 FRM 탑 우클릭, Close all but this 선택, 메뉴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해서요. 자, 알럼 메시지가 찍혀져 있는 부분 이제 주석 처리할 거고요. 자, 동쪽으로 바로 Create Object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쪽으로 차일드 프레임을 제가 동쪽으로 생성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쪽으로 생성할 때 키워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이 new라고 하는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신에 만들고 싶은 객체의 대소문자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new 해서요, 차일드 프레임을 생성하려고 합니다. C가 대문자, F가 대문자, 차일드 프레임입니다. 자, 화면을 올릴 수 있는 최소의 프레임인데요. 자, 이 아이를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끝냈는데 new child frame 할 때마다 새로운 동적으로 컴포넌트를 생성하기만 할 뿐 이놈을 세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 아이를 variable 변수 child frame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담겠습니다. cf. 그리고 동적으로 컴포넌트를 만드실 때 뭔가 외우실 필요요. new만 외우시라고요. 그 다음에 생성하고 싶은 컴포넌트가 child frame이에요, 버튼이에요, div이에요. 각각 요 i만 명확하게 쓰실 수만 있다면 끝입니다. 자, 차일드 프레임을 컨트롤 C 복사합니다. 복사하시고 나서요, F1키를 눌러볼게요. 자, 검색에 차일드 프레임이라고 하는 아이를 검색해보죠. 검색에서 차일드 프레임을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차일드 프레임, 각각의 컴포넌트를 검색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요 아이가 속성, 이벤트, 메서드, 그리고 컨스트럭처 아래 설명 쭉 내려갈게요. 메인 프레임 또는 프레임 세트에 올 수 있는 프레임이고, 기본적으로 폼이 로딩될 수 있는 기본 단위 화면입니다. 해서 이미지와 속성, 자,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Create Object라고 해서요, 동적으로 컴포넌트를 생성하는 방법들이 전부 다 도움말에 나와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모든 컴포넌트들이 똑같습니다.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물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아이들은 화면에 표현하는 UI 컴포넌트입니다. 자, 여기 ini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동적으로 컴포넌트를 생성했으면 세팅해야 될 게 유일한 값, id 값이 되겠죠.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위치 값, absolute 형태로 left top with hide 값, 아니면 뭐 right bottom을 세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URL 정보를 바로 폼 URL 값을 바로 세팅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런 거 이제 동일하게 다른 컴포넌트를 생성했을 때 쓰지 않는 기능들은 배제할 겁니다. 자,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new child frame에서 id 값과 위치 값을 바로 설정하는 방법, 이렇게 쓸 수도 있네요. 자, 여기 있는 ini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left top with height 값만 설정할 수 있게끔, 자, 이 아이를 복사할게요. Ctrl C. 자, 제가 저 아이를 복사한 이유는, 자, 여기에 Ctrl V로 붙여넣을 건데, 자,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저 absolute 스펠링을 못 쓸 것 같아서요. 네, cf. 자, obj child frame이 아니고 저희는 cf라는 변수를 만들었죠. init을 쓰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child frame 00 이렇게 스트링 문자로 박아놓으면 한 번밖에 동적으로 생성을 못합니다. 또 만들려고 했을 때 동일한 아이디가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저는 그래서 s, 소문자 s, id라고 하는 요 변수 값에 담긴, 자, 1을 클릭했어요, 2를 클릭했어요, 3을 클릭했어요 했을 때마다 이 id 값이 들어와서 동적으로 컴포넌트를 생성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absolute에서요, left top, 자, 0부터 시작해서 꽉 차 있게끔 0, 0, 자, 30이 아닌 600, 그리고 600으로 마무리 짓죠. 끝입니다. 화면에 꽉 차게끔 하고 싶어요. 그럼 0, 0, 널, 그 다음에 0, 0, 그럼 라이트 버텀이 딱 맞게끔 세팅이 되겠죠. 자, 동적으로 init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값을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세팅하고 싶은 게 바로 cf에 form url이라고 하는 속성값을 세팅하고 싶어요. 속성값을 세팅한다고요? 자동 완성은 되지 않지만 앞에다가 속성값 setUnderbar을 붙여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SUI 정보를 담겠습니다. 자, 지금은 차일드 프레임이라서 이렇게 화면을 담을 수 있는 폼 URL 값을 세팅을 했고요. 만약에 div 컴포넌트라고 한다면 div.setUnderbar URL 값으로 화면을 담거나,
아니면 이 안에 add child 형태로 컴포넌트를 담을 수 있겠죠. 만약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하는 set 이벤트 핸들러 이런 걸로 이벤트를 동적으로 추가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럼 id 값, 위치 값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속성 값도 세팅을 했으니 끝인가요? 아니에요. 대체 이 동적으로 생성한 컴포넌트를 어디에다 붙이고 싶은데요? 자, 동적으로 컴포넌트를 생성한 UI를 붙이고 싶어요. 붙이고 싶은 부모가 어딘지. 자, 바로 부모 창은요. 왼쪽에 보이시는 쭉 아랫부분에 바로 이 프레임셋이라고 하는 요 위치에다가 이 차일드 프레임을 동적으로 생성해서 붙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만든 CF라고 하는 아이를 이 프레임셋 제로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붙이려고 해요. 요 위치가요. 그냥 프레임셋 제로만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행할 거예요. ADL, 어플리케이션으로 접근합니다. application.mainFrameset0.hFrameset0.frameset0까지 여기가 부모의 경로예요. 그래서 프레임셋 제로를 선택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프로퍼티스 값에 자, id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포메이션의 id 프레임셋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가 있네요. 자, 이 스펠링 문자를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자, 복사해서요. 저 아이를 그대로 쓸 건데 어플리케이션 점부터 프레임셋 제로까지 어떻게 쓰는지 부모가 되는 창은요. 저 위에다가 붙여볼게요. 동적으로 컴포넌트를 생성하기 전에 바로 페어런츠라고 하는 아이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자, 부모가 되는 아이는요. 자, 경로를 써볼게요. 어플리케이션 점 메인 프레임까지는 속성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점 V 대문자를 써주시고요. 컨트롤 V. 자, 점 H 대문자 써주시고요. 컨트롤 V. 점 컨트롤 V. 여기가 바로 부모가 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에서는 요놈의 ID 값을 의미있게 부여하겠죠. 근데 지금처럼 의미 없이 하나하나 추가했을 때는 인덱스가 붙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아이가 프레임셋 제로라고 하는 아이라서 자, 메인 프레임셋 제로.v 넣고 프레임셋 그리고 또 h 넣고 프레임셋 그 하위에 프레임셋까지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부모가 되는 아이를 쓸 때마다 계속해서 저놈을 쓸 것인가? 안되죠. 자, 변수에다가 담겠습니다. 프레임셋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담죠. 자, 지금 있는 부분을 제가 외워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아, 동적으로 컴포넌트를 생성했으면 이 컴포넌트를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누구한테요? 부모가 되는 창에다가요. 그런 아이들이 전부 다 도움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F1키를 눌렀을 때 자, 아랫부분에 create object를 할 때 자, init이 끝나고 바로 add child라는 함수를 통해서 얘는 this에다가 붙였네요. add child라는 아이를 이용해서 지금 만든 컴포넌트의 id 값과 해당하는 오브젝트의 id 값과 실제 붙이고 싶은 객체를 붙이는 작업들 중간중간에 삽입하고 싶어요. insert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적으로 생성한 아이들은 전부 다 UI 컴포넌트들 show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화면에 보여주세요. 가능하고요. 사라지게 할게요. remove child하고 destroy와 null을 세팅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작업했던 부분은 this로 추가하는 게 아닌 실제 부모가 되는 이 프레임셋에다가 추가하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원하는 속성 값을 세팅을 했고요. 자, 붙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add child 붙일게요. 자, 페어런츠가 되는 프레임셋이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add c가 대문자입니다. child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붙일 거예요. 붙이는데 이놈이 대체 뭐길래요? 아, SID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아이입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붙이고 싶은 동적으로 컴포넌트를 생성한 아이는 바로 CF, Child Frame, 동적으로 생성한 아이를 붙여주면 끝이네요. 자,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쇼를 하려고 했더니 동적으로 생성한 CF를 쇼해야 되는데 프레임셋을 쇼하시는 분이 있어요. 동적으로 컴포넌트를 생성한 UI를 보여주세요 로 끝을 내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퀵뷰가 아닌 런치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자, 대메뉴에 헬로우를 선택하고 대메뉴에 사원관리를 선택하고 자, 조회를 빵 때리거나 그리고 대메뉴에 이미지를 선택하고 나서 다시 한번 사원관리 화면을 가려고 했을 때 이놈이 뿅 하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요? 하단 부분에 아웃풋에 에러 메시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UI를 쭉 내려보시면 이미 동적으로 컴포넌트를 생성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수정된 데이터를 유지한 채 가지고 있다가
이 아이를 포커스 앞으로 뿅 땡기기만 하면 이미 떠 있는 것처럼 원래 떠 있었죠. 이 떠 있는 데이터, 수정된 데이터를 유지한 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하단 부분에 이 해당하는 아이디를 갖는 오브젝트가 존재합니다. 에러 메시지 뜨는 거 정상이에요. 요 놈을 체크해서 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끔 체크하는 로직을 추가하겠습니다. 지금은 탑 화면에 저희가 메뉴를 클릭했을 때 동적으로 컴포넌트를 생성해서 작업하는 부분을 만들었는데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동일한 아이디를 가진 컴포넌트가 있대요. 요 아이디를 체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create object, 동적으로 컴포넌트를 생성하기 전에 먼저 체크하는 로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많이 쓰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레임 아니면 이 화면, 이 폼에 있는 아이들 중 컴포넌트 중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려고 했을 때 바로 베리어블 어레이 형태로 값을 담아 볼게요. obj. 자, 프레임셋이라고 하는 아이에 이 안에 있는 컴포넌트, 이 안에 있는 오브젝트를 전부 다 찍어보고 싶은데요. all입니다. 나중에 화면에서 this.all을 찍으시면 이 화면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이 저 배열에 담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arrobj라고 하는 UI를 복사해서 혹시나 오타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변수를 복사에다가 써보도록 하죠. 하나만 더 만들어보죠. variable n log. 자, arrobj의 length 값을 찍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변수에 담아서 사용할게요. 자, for로프를 돌리려고 했는데 자, variable i는 0이에요. 그리고 i가 n row보다 작을 때까지 돌아야 돼요. 여기 그냥 array.length 쓰면 더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자바스크립트 성능 향상 가이드 문서나 이런 데 보셨을 때 점 찍어서 접근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변수에다 담고 쓰시는 게 속도가 빠르대요. 자, i 뿔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하나가 모여서 계속해서 모이면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죠. 자, for로프를 통해서 한번 체크할 거예요. if 자, arrobj라는 요놈의 요소값이 있습니다. 자, 대괄호에서 0부터 쭉 체크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컴포넌트를 체크하는 게 아니고 id 값, name이라는 속성값을 통해서 체크할 겁니다. 바로 sid라는 변수와 똑같은 아이가 있다면 동적으로 컴포넌트를 생성하거나 똑같은 id가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동적으로 생성하시면 안 돼요. 그랬을 때는 리턴 펄스로 나갈 수 있겠지만 먼저 이놈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arrobj에 i번째 요놈을요 앞으로 set, focus 땡겨서 위치할 거고요. return 이놈은 있었네요. 펄스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리턴을 때리는 순간 하위 로직들은 안 타고 여기서 종료가 되겠죠. new child frame 하지 않고 똑같은 게 있으면 그놈만 앞으로 당겨주세요. 그러면은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고 화면을 볼 수 있겠죠. 자, 체크하는 로직도 완성을 해놨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자, 런치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대메뉴에 사원관리를 클릭하고 조회를 갔다가 자, 헬로 화면을 띄웠다가 다시 한번 사원관리 화면을 가시면 다시 동적으로 생성해서 띄우는 게 아닌 이전에 조회했던 정보를 그대로 한번 생성했을 때 그 똑같은 id 값이 있으니 앞으로 당겨주세요 라고 하는 로직만 수행한 거예요. 차곡차곡 이렇게 차일드 프레임을 쌓아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형태로 많이 쓰세요. 그래야지 이전에 수정된 값을 그대로 유지한 채 뜰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 왼쪽에서 앱 헬로우를 더블 클릭했을 때 사원관리를 더블 클릭했을 때도 똑같이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일반 개발자분들은 여기 있는 로직을 찾아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를 붙여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시면 안 되겠죠. 자, 이 아이들을 저희가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두 가지 위치에다가 세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에 세팅하는 방법. 자, 글로벌에 세팅하는 방법을 위해서 먼저 요놈을 패키지 형태로 한번 말아볼게요. 그냥 함수를 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요놈을 글로벌에 등록해 놓겠습니다. 페어런츠부터 해서 쭉 해서요. 자, cf.show까지 컨트롤 X로 잘라내기를 합니다. 자, 먼저 글로벌에 가져다 놓기 전에 요놈이 정말로 제대로 호출이 잘 되는지 함수 형태로 호출이 잘 되면은 이 아이를 그대로 똑 떼다가 글로벌에 담을 거예요. this.fn_메뉴입니다.
자, s의 id 값 똑같이 위에 변수명과 똑같이 맞춰주세요. 그리고 s의 ui입니다. 자, 함수로 호출할 겁니다. 화면에서 this.fn 언더바 메뉴 표현식으로 만들어주세요. 는 펑션 똑같이 s id 값 대소문자 명확하게 구별해야겠죠? s ui 정보. 자, 이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은 위치에다가는 컨트롤 키와 V 키를 눌러서 잘라낸 걸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함수로 호출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이 아이를 글로벌에 먼저 등록을 해볼게요. 저장하시고요. 런치 프로젝트입니다.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이에 해당하는 화면들이 돌아와야겠죠. 이상하게 이렇게 함수로만 뗐는데도 에러가 발생했어요. 큰일이에요. 네, 이 부분 인자값을 맞춰주셔야겠죠. 네, 아랫부분에 에러 메시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호출이 되었으니 this.부터 해서요. 자, 이 함수를요. 자, 함수를 끝까지 컨트롤 X로 잘라내게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함수를 아예 날려버렸어요. 자, 글로벌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글로벌에 등록하기 위해서 글로벌 베리어블을 확인해 봤더니 베리어블에서 추가할 수 있는 아이는 3가지 아이템밖에 없어요. 잠깐만요. 글로벌 함수를 등록하는 위치요. 바로 ADL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근데 ADL에는 펑션이 없는데요. ADL 부분 우클릭을 하셔서요. 자, 두 번째는 에디트 스크립트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V로 붙여 넣어주세요. 자, ADL 파일을 우클릭해서 에디트 스크립트로 추가를 해봤습니다. 추가를 했을 때 이 this가 의미하는 바는요. 자, 이 화면, 이 파일, 이 폼, 이 어플리케이션, 결국 여기서 쓴 이 this는요. 나중에 화면에서 접근해서 쓸 때 fn 언더바 메뉴라는 아이를 어플리케이션 점으로 해서 접근해서 쓰게 됩니다. 자, 이 this가 의미하는 바, 바로 이 this가 의미하는 바는 여기서의 this는 이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함수를 접근할 때는 어플리케이션 점으로 접근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은 this 점 해가지고요. 앞에다 g를 붙여서 이게 글로벌에 있는 아이예요 라는 걸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죠. FRM 탑에서는 그럼 어떻게 호출하면 될까요? 글로벌에 있는 함수로 호출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this 점으로 호출하는 거 아니에요. 이 화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있습니다. gfn으로 호출하셔야 돼요. 자, 런치 프로젝트를 실행했을 때 이놈이 잘 호출되는지 여기까지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ADL 파일의 스크립트,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됐을 때 통신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요 부분에 처음에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됐을 때 요 부분에 스크립트로 들어가 있구나. 자, 런치 프로젝트를 해서요. 다시 메뉴를 클릭했을 때 글로벌에 있는 아이를 가져다 잘 쓰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놈을 가져다 쓰면 좋겠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점이라고 하는 아이, 자,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항상 메모리에 담겨 있어요. 글로벌 베리어블과 똑같네요. 마구마구 쓰면 쓸수록 마구마구 성능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화면에서 쓸 때 그 화면이 떴을 때는 실행이 되고 그 화면이 없을 때는 아예 호출 안 하게끔. 그랬을 때 include에서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include에서 쓰는 방식은요. 자, 타입 디피니션에요. 하나의 서비스 그룹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타입 디피니션 더블 클릭. 요즘에도 이렇게 include에서 쓰는 방식을 쓰는 사이트들, 좀 오래된 사이트들은 이렇게 include에서 쓰긴 하는데 나중에 이제 더 향상해서 쓰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서비스 왼쪽 하단에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lib 또는 xlib라고 하는 아이가 실제 프로젝트에도 있어요. 저기에는 xjs 파일, 화면은 없고 스크립트만 있는 존재하는 서비스 그룹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JS 파일로 만들겠습니다. 서비스 URL은 저기에도 이제 파일들 하나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물리적인 파일 ./xlib/ 오케이. 자, 저기에다 xjs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xjs 파일은요, 왼쪽 상단에 파일, new,
파일 XJS 스크립트입니다. 아니면 New라고 하는 페이지 아이콘 오른쪽에 아래 화살표를 클릭해서 XJS 선택. 자, create 할 거예요. 네임을요, 그냥 메뉴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베이스가 아닌 아래 화살표를 클릭해서 바로 XLIB라는 폴더에다 담을게요. 프로젝트에서 저 LIB나 XLIB 폴더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나중에 엔진, 넥사크로 14 LIB에 담는 작업들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다가 그냥 컨트롤 V로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this.fn_menu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이 스크립트 함수를 화면에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약간 옛날 방식이에요. 화면에 include를 해서 쓰는 방식은 추천해드리진 않고요. 저희 이제 성능 향상 가이드 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넥사크로 14 LIB 안에 담아서 쓰게끔 약간 커스터마이징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menu.xjs를 만들었으니 탑에서 호출하는 게 아니고요. 레프트에서 호출해 볼게요. 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서비스 그룹 밑에 frm 레프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드를 선택하시고요. 이벤트를 걸어 볼게요. 이벤트 인포에 온셀 더블 클릭. 자, 온셀 더블 클릭을 오른쪽 더블 클릭해서 이벤트를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 변수 두 개를 선해 놓고요. 베리어블 SID 값과 베리어블 SUI 값을 호출할 겁니다. 자, 여기서는 get colum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어디 있는 데이터셋, 바로 글로벌에 있는 GDS 언더바 메뉴에 있는 i를 통해서 데이터셋 get column을 이용해서 로우 값과 해당하는 데이터 SID 값. 아까 있는 로직을 보니까 이벤트 객체 아이디를 찍으면 되겠네요. 안 돼요. 자, 그리드라는 컴포넌트는 제가 지금 선택한 로우와 컬럼 정보 아이디를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getColumn을 함수를 이용해서 추천하시면 됩니다. getColumn, setColumn은 많이 쓰시니까 써보시는 게 좋아요. application.gds 언더바 menu.getColumn입니다. 제가 지금 선택한 로우는 이벤트 정보의 로우에 담겨 있고요. m_id라는 값을 알고 싶습니다. 이놈을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m_id 값만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교육이니까 아까 배웠던 거 룩업도 써볼게요. 자, 제가 알고 있는 값은 m_id 값이라는 컬럼의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데요? 바로 SID 값에 있어요. 제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거요. m_url 값입니다. 자, 런치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왼쪽에 있는 그리드, 트리 형태의 상세 메뉴를 더블 클릭할 때마다 화면이 잘 나오는지, 런치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레프트에 있는 헬로우나 사원관리를 더블 클릭했을 때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야 되는데 저만 못 가져오나요?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자, 라이브러리의 그리드라기보다는 위로 쭉 가보면 여기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어떤 게 있느냐? 맨 위에 걸 보시면 문제를 찾기가 쉽습니다. 자, GDS 언더바 메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not 펑션이래요 라고 했을 때 application.gds 메뉴 잘못했네요. gfn이었죠. 바로 에러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러를 해결하시면 돼요. 네. 가장 빠르게 에러를 찾고 싶으실 때는 하단의 아웃풋 메시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오, 실행해 보길 잘했어요. 자, 레프트를 더블 클릭 할 때마다 화면이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이는 글로벌에 있는 게 아닌 지금 XJS 파일에 있는 아이를 가져다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this.으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this 이 화면에 fn_가 메뉴가 없어요. 저 menu.xjs를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가져다 쓰고 싶어요. include 자, menu.xjs 파일을 가져다 쓸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디 있나요? 바로 xlib라고 하는 i 서비스 그룹 밑에 menu.xjs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전 제품들은 전부 다 저렇게 include 해서 쓰는 방식을 쓰는데 넥사크루 플랫폼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통 UI 개발자분들은 저렇게 화면에서 include 해서 쓰는 방식이 아닌 저 include 돼 있는 XJS를 또 커스터마이징 해서 저희 넥사크루 14 LIB 안에 저희 엔진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나중에 div 안에서 호출하는 함수들이 동일한 아이들이 있을 때 버블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생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성능 향상 가이드 문서를 보시고 나중에 UI 공통 개발을 하시게 될 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